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상상력으로 꿈의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50대 여성의 꿈입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실이다. 수업 시간은 아니다. 내가 선생님인지 학생인지는 모르겠다. 나는 지적 발달 장애가 있는 한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디론가 이동을 해야 한다.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와 함께 수업을 위해 어디론가 이동 중에 홀과 복도의 연결 지점으로 보이는 곳에서 여행용 가방, 캐리어가 하나 놓여 있는 것을 본다. 우리는 강당처럼 보이는 곳에 많은 사람들과 앉아 있다. 30대 초중반의 한 젊은 여선생님이 나에게 캐리어에 대해서 뭐라고 불평을 얘기한다. 나는 집에 갈 때 가져갈 것이다 라고 답한 것 같다. 캐리어는 처음에 누군가에게서 2개를 받은 것 같고 작은 것 하나는 가져가고 큰 것 하나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같이 못 가져가서 오늘에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읽었어요? 내가 지적 발달 장애가 있는 한 남학생을 이제 케어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 학생이 지금까지는 이제 학교에 있었고 이게 뭐 아주 졸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장기간 어떤 여행을 떠나는 것인지 나와 함께 이제 학교 밖으로 나가는 순간인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남학생이 세상과 사회에 이제 적응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 더 배우게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을 내가 이 학생과 함께하고 많은 책임을 지게 될 것 같아요. 지적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을 저는 이제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여동생을 둔 언니 그 유튜버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가장 이제 이야기하는 게 나이가 30살이어도 생각하는 거나 표현하는 것이 좀 어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미숙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엄청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30살로 대해주는 게 아니라 자꾸 아이처럼 대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욕구도 무시하려고 하고 이제 뭐 그런 거를 가장 싫어하고 분노하더라고요. 30살이니까 30살처럼 대해라 이 사람을. 나도 이제 이 남학생 옆에서 부당하게 무시당할 때는 같이 화도 내주고 이 학생의 행동이 이 세상에서 오해받을 때 그 오해를 풀어주고 소통하게 하고 그런 많은 일을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을 온전한 책임, 무게감 그런 것을 이제 캐리어로 나한테 보여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실, 강당, 복도는 사람들의 꿈에 자주 등장하는 공간입니다. 보통은 이 공간들이 꿈에 등장할 경우 꿈꾸니는 그 공간에 속박된 존재처럼 살아감으로써 여러 문제들과 괴로움이 야기되고 있음을 꿈 이미지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 그와는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교실과 강당, 복도를 캐리어와 연관지어 놓았습니다. 교실과 캐리어는 그것이 함의하는 의미를 연상해 보면 대극적 위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실에서는 집단성과 규율, 수능이 강조되는 반면 캐리어는 탈출과 자유를 연상시키죠. 꿈을 보면 교실을 벗어나 홀이나 복도로 나오자 캐리어가 눈에 띕니다. 그곳을 지나는 이들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들썩거리게 되고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지겠죠. 캐리어로 인해 학교와 교실은 새삼 깝깝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불교적 사유방식에 연기법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본래 의존하여 일어나다, 조건하여 일어나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가령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이것이 핵심인데요. 우리 안의 괴로움을 멸하기 위한 사유방식이죠. 이를 꿈에 가져와 보면 캐리어에 의존하여 내 괴로움이 일어나고 있음을 내가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나는 지적 발달 장애를 가진 남자 고등학생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로써 상당한 심적 부담이 예상되는 바이죠. 우리는 이동하던 중에 홀과 복도의 연결 지점에 놓인 여행용 가방을 보게 됩니다. 캐리어는 나를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슨 나의 학교 적응을 방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학교, 교실, 강당에서의 삶이 버겁고 갑갑하게 느껴질 때 캐리어가 눈에 아른거리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언제라도 학교를 떠날 수 있다는 신호와 암시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배치는 나로 하여금 학교에, 교실에, 강당에 마음을 붙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적 발달 장애를 가진 남자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모든 면에서 버거울 것이 뻔히 그려집니다. 당장 둘의 물리적 힘에서부터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고 내 힘에는 붙일 것입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경험도 없거니와 지적 발달 장애가 내 삶과는 무관하다고 여기며 살아왔다면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욱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내면에서는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왜 이토록 버거운 임무가 내게 부여된 것일까? 의아할 뿐이고 무시하고 싶을 따름이죠. 그럼에도 꿈이 전개되는 바에 따르면 나는 내 역할과 의무를 이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내게 요구되는 바를 수용했다는 뜻이죠. 다만 기존의 방식으로 돌아가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캐리어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갑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하필이면 캐리어로 표현된 이유가 있을까? 잠시 그 마음이 다시 일어나고 내가 그 마음에 힘을 주더라도 이내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음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캐리어는 손쉽게 치워버릴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적 발달 장애를 가진 이들은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해나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전을 지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곁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살펴주고 끝없이 행동 수정을 도와야 하는 입장에 있다면 누구라도 지치기 마련이고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끊임없는 반복적 훈련과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학습 효과는 매우 미미할 수 있습니다. 번번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나 그 역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내와 끈기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일이고 보기는 용납되기 힘들죠. 하지만 인내심은 곧잘 바닥나고 고비는 너무나 자주 찾아옵니다. 그나마 교실에서는 무던하게 버티다가도 잠시 교실을 떠나 홀이나 복도를 지날 때마다 그 캐리어의 눈길이 갈 때마다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학교를 벗어나고 싶어요. 교실에서의 내 임무와 그로 인한 중압감이 나를 무겁게 누르고 있으니까요. 복도에 얌전하게 놓인 캐리어에 가까워지면 교실에서의 갑갑함은 새삼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내가 교실에 있다고 느껴질 때 그것이 갑갑하게 느껴진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는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저밖에 없잖아요. 누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아는데 내 행동이나 자꾸 생각하는 게 옆 사람한테 의존하고 싶어지고 그냥 이렇게 버티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내 습이 워낙에 강하니까 근데 지금 현실에서 그런 내 습을 자꾸 느낄 때 힘들어요. 좀 내가 이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 상황이 바뀌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뚫고 나가야 되지? 저 요새 가끔 백종원 그거 보거든요. 골목식당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게 한편으로는 백종원 같은 구세주가 나타나서 막 해결을 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또 백종원이 이게 문제를 바라보고 뚫고 나가는 거 보면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 게 그 사람의 의지 그 태도를 되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내가 저거를 가져야 이 상황을 뚫고 나가는데 내가 교실에 앉아있는 태도로서는 내가 뚫고 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앉아만 있으려고 하니까 근데 그게 힘들죠. 여차저차 강당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강당에 있는 젊은 여선생님은 내 캐리어에 대해 불만을 쏟아냅니다. 홀과 복도의 연결 지점에 놓여있는 내 캐리어는 그곳을 지나다니는 모든 이들에게 노출되고 있으니까요. 학교 측에서 볼 때 캐리어는 달갑지 않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홀과 복도의 연결 지점에서 캐리어는 조용히 외치고 있습니다. 떠나라. 여행을 떠나라. 자유롭게 떠나라. 적절하게 통제될 필요가 있고 수능을 요구하는 집단은 그런 외침을 몹시 꺼려하죠. 자칫 그 집단의 규율을 무너뜨릴 수도 있거든요. 학교라는 공간에 적응하겠다는 의지, 집단에 순응하는 태도를 약화시키니까요. 캐리어는 한 개인을 사회나 집단에서 이탈시킬 궁리만 한단 말이죠. 캐리어의 속성은 그런 것입니다.
젊은 여선생님은 그 점을 지적하려는 것 같고 내 방식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놓인 캐리어는 나의 어떤 점을 드러내고 있을까? 그것은 학교라는 공간에 대해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도 적응하지도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학교, 다시 말하면 집단이, 내가 속한 사회가 무엇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무엇을 관리하고 통제하고자 하는지, 나로부터 어떤 자세와 태도를 요구하는지, 어떤 사태가 일어날까 우려하는지, 나는 그에 대해 이해하는 바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복도에 놓인 나의 캐리어가 은유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라는 공간 내에서 불필요하게 학생들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면 학교 측과 교사로서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죠. 강당은 집단성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강당과 여선생의 조합은 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꿈이 만들어준 강조 같은 것입니다. 여선생님이 내게 쏟아내는 불평의 요지는 캐리어를 어딘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져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수납장 안 깊숙한 곳에 넣어두라는 뜻이죠. 자주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지는 나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가져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작은 캐리어에 대해서는 이미 그러한 조치가 끝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큰 캐리어에 대해서도 똑같은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캐리어가 사라지면 그에 따른 마음도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여선생님의 우려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행을 떠날 때가 아니고 교실에서의 수업 지도와 강당에서의 활동에 전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그 남학생에게 집단 속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일상을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세세하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라는 것이고 거기에 전념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교실과 강당에서의 훈련은 사회적 적응을 위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적 발달 장애를 가진 남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그에게는 문제가 될 텐데 비장애인들이 익숙하게 누리는 일상 자체가 그에게는 엄청난 도전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일상을 얼마나 안전하게 살아낼 것인가, 이것이 나와 그 남학생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자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규칙들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체득할 것인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의 똑같은 일상을 나날이 새롭게 익히는 것처럼 반복의 반복을 거듭해 익혀야 하는 것이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을 챙기고 추단하는 법을 끝없이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위험에 내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조절하고 통제하는 법은 매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남자 고등학생으로 등장합니다. 충동에 사로잡혀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는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는 뜻이죠.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상황 판단을 내리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모든 과정에 깊숙하게 관여함으로써 공동으로 이뤄내야 할 과제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가르치는 입장에 있어야 하며 그것도 지적 발달 장애를 가진 남자 고등학생을 가르쳐야 하는가? 나 자신이 아닌 상대의 입장에 서서 그의 상황과 상태를 고려하는 경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좀 떨어져 상대의 입장에 서서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꿈은 나로 하여금 그 연습에 매진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관계란 참으로 어렵고 복잡 미묘한 것입니다. 내가 아는 바를 상대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기란 고난도의 스킬과 공감 능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자고로 훌륭한 교사라면 학생의 상태를 섬세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많은 고려와 고민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대두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게 요구되는 바는 눈높이 교육의 실천이라 하겠습니다. 지적 발달 장애를 가진 남자 고등학생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수업 진행이 요구되는 것이죠. 충동 자제나 절제가 어려운 만큼 모든 면에서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과 돌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한 번에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다시 한 번 더와 같은 태도가 교사인 내게 완전히 스며들고 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실수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알아야 하며 끝없이 독려하고 기다려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지적 발달 장애를 가진 남자 고등학생이 있고 나는 그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팀이 되었어요. 나는 앞으로 그의 사회화를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슨 나의 사회화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 직접 발달 장애를 가족으로 둔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막 들어보면 정말 중요한 게 이 사회와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게 잘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야 이 남학생도 정말 사람답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 있고, 그걸 떠나서 일단 기본적인 생존 자체가 잘 이루어지려면 그 공동체가 중요하더라고요. 시스템이. 그걸 내 내면으로 가져와서 내 내면에 그런 공동체가 잘 구성되어 있고 내가 그 안에서 한 일원으로서 그 공동체랑 잘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게 이 남학생의 존재 같고, 내가 그 공동체 안에 구성원으로서 잘 존재하는 게 실패하면 이 학생의 생존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이 남학생의 존재가 나로 하여금 그 시스템에 대해서 관찰하게 하고 질문하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그 유튜브의 그 여동생도 보면은 그 언니가 이 동생을 이 사회로 데려오려고 하면서 했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현실에서 너무 힘드니까 굉장한 창의성을 발휘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 동생과 함께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남학생이 내 내면에 그냥 완전히 소외될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하게 나의 가능성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 제 꿈에서 왜 팔 한쪽 없는 남자, 이 꿈 보고 그 꿈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세부적인 이슈는 되게 다르지만 그 남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애 때문에 대낮에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제 그 밤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소외되기를 선택한 것 같고, 저는 적응을 하려고 할 때 뭐 삐져나오면 자르거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한쪽이 없으면 마치 있는 척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이 한쪽 팔이 있는 것처럼 봐주길 바라면서 행동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적응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적응을 하려고 하니까 진짜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만약에 없으면 없는 그대로 그냥 드러내면서 부딪히고 그냥 노력하고 아둥바둥 하는 것도 드러내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에 내가 막 그렇게 한 팔로 막 아둥바둥 하는 거를 보는 게 되게 싫거든요. 지금은 그걸 잘 견디는 게 저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꿈으로 찾아오겠습니다.